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산 기자. 네. 삼성이 또 총수 부재 상황을 맞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이 3년 만에 다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그동안 의욕적으로 뉴 삼성 플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이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당시 이 부회장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신사업의 대규모 투자, 이 해외 인수 합병 같은 그룹 차원의 의사 결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룹 경영은 지난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때처럼 이 사업 부문별 전문 경영인 중심의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 기자, 그러면 삼성의 비상 경영 체제, 네. 그러니까 플랜 B 어떻게 가동되나요? 네, 첫 번째는 우선 이제 중요한 건 계열사별 CEO들이 실무를 맡고 두 번째는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비상경영체제는 2017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1년 동안 가동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중요한 현안을 보고받고 일부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제약이 많긴 하지만 변호인을 통한 면회, 또 스마트폰 등 전화 접견을 통한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사업부별 현안은 사업부장을 맡은 사장들이 실권을 쥐고 처리할 가능성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계열사별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네. 그룹 차원의 중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대사를 결정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이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이 이끄는 이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가 맡게 될 전망입니다. 그룹 전반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 투자 결정 등 어떤 이렇게 굵직한 사안은 의사결정은 결국 총수의 영역이라서 한계가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고동진 사장이나 그대로 3인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구속됐을 때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지 않은 걸로 봐야 되거든요. 오너가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만나서 결정을 하고 또 M&A를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도 오너의 결정을 되게 중시 여기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는 대형 M&A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웅 기자, 당장 우려되는 부분은 뭡니까? 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부문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3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요.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속으로 비메모리 분야 투자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했던 지난 2017년 약 1년간 대형 투자가 멈췄습니다. 조단위 M&A는 지난 2016년 이 부회장 구속 3개월 전 미국의 전장 부품 회사 하만을 인수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유 기자,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부문 1위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대만의 TSMC라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대만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TSMC는 삼성의 추격을 의식한 듯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만의 TSMC, 삼성과 격차를 벌려놓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나요?
네, TSMC는 올해 설비 투자액을 250억에서 280억 달러로 잡았는데요. 지난해보다 규모가 훨씬 커진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추정치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여기엔 TSMC가 오는 2029년까지 미국 애리조나주에 짓는 5나노 공정의 파운드리 공장 설립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이 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기술력에서는 삼성과 TSMC 큰 차이가 없습니다. 파운드리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10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 시장을 가져가느냐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 삼성, TSMC 오직 두 회사만이 10나노미터 이하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네. 열쇠는 누가 과감하게 5나노, 10나노 공정의 공장을 많이 짓고 수요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삼성이 따라잡으려면 발빠르게 사업을 키워야 하는데 이 부회장의 부재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강선 기자, 네. 이 부회장의 부재 상황, 여기에 대해서 재계의 우려 목소리도 크죠? 그렇습니다. 재계 1위 기업의 어떤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제 그리고 산업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경련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삼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판결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상장사 협의회는 중견,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사활을 우려했고 이 무역협회는 우리나라 최고 수출기업의 리더인 삼성의 구속 판결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강 기자, 이번 재판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과하다는 쪽이 맞나요? 아니면 적당하다는 쪽이 맞나요? 여론은 팽팽합니다. 지난 2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부회장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이 과하다가 전체 응답의 46%로 집계됐습니다. 네. 반면 이 재판 결과가 가볍다와 적당하다는 응답이 각각 24.9%, 21.7%입니다. 합치면 46.6%입니다. 그렇군요. 이 과하다와 적당하거나 가볍다가 단 0.6%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강 기자,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지난 18일 이 부회장 구속 당일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보면 28일 3.41%가 하락했지만 사흘 만에 낙폭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이 삼성물산과 생명, SDI 등도 다시 하루 만에 반등하는 등 대체로 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